12번 영세 볼게요. 자, 이 영세는 언제 쓰는 거냐면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 영세율 우리 배우셨죠? 교재 조금 앞으로 넘기면 전에 부가세 이론할 때 영세율 다 배우셨어요. 자,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영세율 매출 거래를 말한다. 즉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는 거야. 이건 과세가 아니라 영세율이고 영세율 매출이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래를 영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13번 있는데 이거 빼고 16번 수출하고 같이 엮어서 할게요. 16번이 수출이죠. 이 수출을 보면요. 영세율 적용 대상 거래야. 영세율 매출인데 얘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 쓰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 교재에 영세율 이제 기억나시면 되겠죠. 영세율은 언제 쓰는 거예요? 재화를 수출하는 경우에. 수출, 그 다음에 여러분 그냥 보시면 하면 되네. 뭐 용역의 국외 공구, 국외 제공 용역, 용역의 국외 공구. 이게 영세율이고. 세 번째가 외국 항행 용역 있었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국내에서 외화 획득을 장려하는 기타. 외화 획득 재화 영역. 이렇게 이게 영세율이에요. 그런데 이 영세율 대부분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 이거야. 거의 다. 그런데 이 재화의 수출로 봐주는 것 중에 하나 뭐가 들어있었냐면 내국 신용장 또는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는 반드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그때가 얘야. 그거만. 영세율 거래는 거의 다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데 발급할 수도 없어요. 국외 사람한테 어떻게 세금 계산서 발급하겠어. 그런데 재화의 수출로 봐주는 경우 내국 신용장이나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어요. 이때 쓰는 게 12번 영세라는 뜻이고 이건 나머지가 16번 수출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사례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한국이고 여기가 미국이야. 자,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사겠대요. 그럼 내가 물건 막 보내주나? 그렇지 않죠. 내가 누군지 알고 물건을 보내겠어? 얘가 거래하는 은행과 내가 거래하는 은행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제 내가 저 한국에 있는 A라는 사람한테 물건을 사고 싶다. 얘가 너를 어떻게 믿겠어요? 국내 사람한테도 물건 팔면 재수없으면 못 받는데. 그래서 얘가 은행을 통해서 신용장을 개설합니다. 그럼 얘가 신용장을 받아. 이걸 보고 원신용장, 마스터 LC, 원신용장이라고 그래요. 자, 이걸 통해서 얘가 이렇게 재화를 공급해요. 미국 사람한테. 이게 지금 말하는 수출이죠. 자, 요게 영세율 적용되는데 요때 쓰는 유형이 바로 16번이에요. 이 세금 계산서 발행할 수 있겠어요? 미국 사람도 어떻게 발행해? 우리하고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데. 그래서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냥 다 공급하면 좋은데 나는 이 원신용장을 근거로 내국인인 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요. 이 신용장을 근거로 또 신용장 개설이 안 되면 뭐 구매 확인서를 통해서 얘한테 공급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수출을 해. 자, 이렇게 공급하는 경우 이거 영세율 적용해 줍니다. 결국 이 물건이 이렇게 가서 수출될 거잖아. 그래서 영세율 적용해 주는데 이때 쓰는 유형이 12번 영세예요. 자, 얘 내국 사람이죠. 얘 사업자고 얘도 사업자예요. 그러니까 얘는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영세율 거래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경우는 딱 이 두 가지예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서 공급하는 경우. 그리고 직접 외국으로 수출하는 건 다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 그때가 16번, 이때가 12번.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세 사업자 세금 계산을 발행하는 거. 과세 사업자인데 뭐 수출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직접 수출하면 16번을 써서 세금 계산 발급 의무가 없는 거래를 입력하는 거고, 내국인 간에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12번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과세되지 않고 면세가 되는 게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면세가 되는 거 팔아요. 자, 면세가 되는 것을 매출했다. 그리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자, 세금계산서 그림 보셨잖아요. 세금계산서, 계산서의 차이는 공급자, 공급받는 자, 여기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근데 세액이 없어. 이 세액 자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이게 계산서예요. 자, 면세가 되는 물건을 매출하고 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쓰는 게 13번 면세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과세사업자를 다루기 때문에 이 면세는 거의 출제된 적을 본 적이 없어요. 면세사업자를 시험으로 안 보기 때문에 우리가 과세사업자, 제조업자를 주로 다루니까 그냥 면세로 파는 사람 있다라고만 봐두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14번 건별이라고 되어 있죠. 14번 건별은 언제 쓰냐면 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과세 매출 거래. 이 거래는 과세 거래고 10% 과세되는 거예요. 매출 거래야. 과세 매출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은 이거죠. 근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하지 말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이때 쓰는 게 14번 건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간주공급이에요.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폐업시 잔존제와. 거래처에 선물로 접대하는데 이게 사업상 증여죠. 선물로 접대하면서 물건 주면서 얘야 세금계산서 끊을 수는 있겠죠. 저도 사업자고 나도 사업자인데 야 컴퓨터 한 대 줄 테니까 세금계산서 끊자 그러면 누가 선물 받겠어? 안 받지. 그래서 과세 매출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그건 발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에 주로 간주 공급에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자가 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제와 이런 것들은 건별을 쓰더라. 이유는 과세되는 거래인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이때 쓰는 게 건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6번 수출했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건별의 경우에는 이런 그 얘기 나중에 해도 되겠다. 실기하셨을 때 보통은 공급가액이다 공급가액을 넣으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공급가액 자리에다 공급대가를 넣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쪼개지는 것이 기본값이도록. 그 다음 17번 카드 과세 볼게요. 카드 과세 줄여서 카과. 이거 언제 쓰는 거냐? 과세되는 물건이에요. 과세되는 물건이고 팔았어요. 그런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면 이거. 발행 의무가 면제되면 이건데 세금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팔았다는 얘기죠. 신용카드. 카드 과세. 그래서 과세되는 물건을 신용카드 매출 전폐에 의해서 매출했을 때 쓰는 이름이 카드 과세다. 라는 얘기인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틀이에요. 그리고 이 14번과 17번은, 오늘 이제 프로그램 보면 공급 가액자리, 세액자리. 그래서 공급 가액에다가 공급 가액을 입력하면 되지. 얘는 공급 가액에다가 1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10%짜리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0만 원 이렇게 찍어요. 얘는 음수로 입력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입력하면, 마이너스 100만 원 이렇게 10만 원 남은 거지, 이렇게. 이게 영세율이죠. 1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하면, 영세율이니까 0이 안 나와. 이거 수출, 영세율이잖아. 100만 원 입력하면 안 나와. 면세, 100만 원 입력하면 아예 없는 거니까 안 나오지. 얘는 0%니까 안 나오고, 얘는 없는 거니까 안 나오고. 자, 이 14번부터 17번 두 개는 여기다가 1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하면 확 쪼개가지고 얘가 90909, 9091 이렇게 쪼개버려요. 자, 쪼개는 게 좋은가 안 좋은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14번 건별과 카드 과세는 쪼개야 되는데 안 쪼개면 다시 쪼개면 되는 건데 이렇게 100만 원짜리를 이게 공급 대가다 이렇게 하면 공급 가액을 계산하는 식은 이게 부가세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100만 원을 110분의 100으로 계산하면 이게 90909 1 이렇게쯤 나오겠다. 이게 공급 가액이에요. 그것의 10% 90909가 세액이고 이 두 개 합쳐진 게 공급 대가라면 계산하는 방식은 110분의 100을 하면 공급 가액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왜 카드 과세는 공급 가액 나는 자리에 대가를 찍어야 되는가? 내가 음식점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내가 음식점인데 손님이 밥을 먹고 갑니다. 우리 보통 식당에 가면 음식값이 뭐 설렁탕 한 그릇에 10,000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요. 그럼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이게 10,000원 이렇게 찍혀 있고, 응?
공급가액 9, 0, 9, 0, 9, 0, 9 여기 2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쪼개져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고 이게 지금 공급가액이잖아요. 이런 전표가 수없이 많은데 음식점이라면 하루에도 몇백 건씩 되겠죠. 그거를 공급가액자리에다가 9091 이렇게 입력하면 내가 9091 입력하면 세기 909 이렇게 찍히는 게 좋겠습니까? 9091 9091 돌아버리지 않겠어요? 그냥 내가 10,000원 이렇게 찍으면 네가 쪼개야지. 9091 909 이렇게 안 그래요? 이거 언제 입력하고 있겠어? 그래서 당연히 이런 것들은 대가를 한꺼번에 포함해서 다 받으니까 공급 대가로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가를 치면 공급 가격자리 대가를 치면 지가 자동으로 쪼개주는 식으로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버려서 이거 입력 어떻게 합니까? 이 많은 전표 다 이렇게 숫자 지저분할 텐데 이해되셨죠?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이 이제 기본값으로 그렇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유형 잘 고르시겠죠? 이제 문제 뒤에 보시면 쭉 문제 읽다가 세금 계산서라고 나왔어요. 이제 일단 팔고 있다. 사오고 있는지 팔고 있는지 판단하고 팔고 있다. 세금 계산서인데 세액이 10% 딱 붙어 있다. 그럼 이거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고 한다. 그럼 이거 영세율인데 세금 계산서는 말이 전혀 없다. 네? 또는 세금 계산서인데 세액이 0%로 돼 있다. 그럼 영세율 세금 계산서. 아무것도 없다. 영세율인데. 이건 주로 거래 상대방이 외국 사람이야. 외국 직접 수출할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 과세사업자만 다루니까. 하지만 내가 혹시 면세되는 걸 팔았다 그러면 계산서라는 말,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게 이거죠. 과세되는 물건을 파는데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를 한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소매로 팔 수도 있죠. 일반 뭐 이렇게 개인 소비자한테 물건 하나씩 팔 수도 있는 거니까 사업자한테 파면 당연히 세금계산 끊어야 되는데 그리고 간주금 그 세금계산 발급은 거 면제되는 거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게 이 카드. 자, 이런 경우 있죠. 보통은 이런 시간에 배우실 텐데 카드로 결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달라고 하면 절대 안 줍니다. 이거 발행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꾸로 돼서 일단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줬는데 실무상 세금계산 발급을 해줬는데 돈 달라고 그러니까 현찰로 안 주고 카드로 결제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럼 두 가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금계산서를 하는 거야. 11번으로. 이해됐죠?